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결혼 생활 3년 동안 참 많이 참았다. 결혼 전 인사 갔을 때 본인 아들보다 많이 못 미친다는 듯이 나를 내리깔며 말하는 것도 참았다. 난 대학 수석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시어머니 기준엔 아들보다 많이 하등했나 보다. 며느리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야 된다는 시아버지의 요구도 부담스러웠다. 결혼 후 2달에 한 번 만나는 매 순간마다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하고 압박하신 것도 참 부담스러웠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 친구분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과 함께 나에게 어김없이 아이 얘기를 꺼냈다. 동창회 가면 손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손자가 없어서 자랑할 게 없다. 애를 어릴 때 낳아야 한다면서 두 분이 같이 나에게 필터 없이 얘기하셨고 그 자리에 있는 순간이 고구마 먹은 듯 가슴이 답답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나에게 아이 얘기를 하신다. 시댁만 갔다 오면 남편과 싸운다. 남편은 본인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매우 속상했고 2년 넘게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 때문에 화병이 났다. 시어머니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본인의 욕심을 여과 없이 생각에 필터 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강도는 점점 더 세져갔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말들에 제대로 된 대꾸를 거의 안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종국에는 며느리 너가 노산이다. 너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더 들면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 너희가 3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는데 기다리신 적 없음. 2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아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레파토리처럼 하며 피말림. 3년이 다 돼가는데 본인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대놓고 역정을 내셨다. 집값 때문에 돈을 더 모으고 청약도 넣으면서 안정이 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니까 왜 자꾸 집값 비싼 서울에 살려고 고집이냐며 화를 내셨다. 참고로 지금 사는 집 전세금 6억 중 2억가량은 내가 일하면서 모은 돈이며 나머진 대출 받았고 대출금을 같이 일하면서 갚고 있는 상황이고 시댁에서는 금전적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 보태줬으면 엄청난 생색을 내시며 더 당당하게 아이를 요구했을 거다. 시어머니와의 이번 마지막 만남 때 결국 난 터져버렸다. 3년 조용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절대 조용히 기다리신 적 없다. 왜 임신한다고 안 하냐? 너 노산이다. 라는 말에는 아이를 저한테 맡겨놓으셨냐? 라고 반문했고 시어머니는 평생 지방에만 사시면서 저에겐 왜 굳이 서울에서 살겠다고 고집부리냐고 화내실 땐 내 직장 문제도 그렇고 서울에서 평생을 나고 자라와서 타 지역에서 살 엄두가 안 난다고 함. 그리고 자꾸 아이 낳으라고 매 순간 압박하시는데 서울에 전세집 하나라도 해주시고 화내시라고 말했다. 3. 본인 친구 자식들은 월 3천씩 번다. 변호사 의사인데도 아이를 낳았다. 너는 왜 그렇게 서울 사는 것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미루냐며 유난이라는 뉘앙스로 친구 자식들과 비교하시는 말에는 저와 남편은 그 사람들처럼 월 3천씩 못 벌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 저축이 0이며 그분들은 외벌이를 해도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냐며 반문했다. 이외에도 사소한 상처를 주시는 말들이 많았고 그동안 참았던 억누르는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저 위의 글처럼 예의에 어긋난 말대답을 하게 돼버렸다. 시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부단히 참고 억누르며 맘속에 쌓아놓으니 건강도 안 좋아졌다. 나는 사실 아이 낳을 생각이 있다. 남편한테도 말했지만 너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했었다. 아이 문제는 오로지 우리 둘이 결정하고 상의하고 계획하고 싶었던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나 결혼 시작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필터링 없는 아이 종용은 우리 사이를 괴롭게 만들었고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 둘의 의지가 아닌 시어머니의 욕심에 떠밀려 억지로 갖게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건 아이에게도 우리 둘 사이에도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친정 부모님은 본인의 며느리에게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음에도 단 한 번 아이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건 오로지 자식의 선택이며 자식들의 삶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손자를 낳아준다면 매우 감사한 일인 거고 그게 아니라도 많이 속상하지만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게 부모인 것을. 자식에게 매 순간 본인의 욕심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자식들을 소유물로 보는 것 뿐이며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임을 왜 모르는 걸까?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고 상처를 줄 권리는 없으며 존중해 주어야 함을. 그 나이 되도록 모른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자식인 아들이 참 불쌍했다. 평소에도 크고 작은 본인의 요구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화내며 본인이 믿는 교회 목사에게 인사해야 한다. 친구 자식들과의 비교, 아침 점심 왜 안 먹고 가냐 등등. 반찬 요구한 적 없음에도 본인은 평생 반찬과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 때문에 살아생전 처음 해본다며 본인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며느리는 아이 안 갖는다며 죄책감을 심어주고 가스라이팅 하셨다. 내가 3년간 참다가 마지막 속에 있는 말들을 한순간까지도 나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는 건데 대체 너희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나는 참 착하고 정 많은 사람인데 너희는 왜 나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냐며 오히려 우리를 못된 자식들로 만들고 죄책감으로 몇 날 며칠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괴로웠다며 저희 둘을 존중해달라고 어렵게 꺼낸 말들에 돌아온 마지막 대답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이다. 어제는 밤에 혼자 놀이터로 나가 그네를 타며 연신 울었다. 그래서 이젠 연을 끊기로 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베풀. 순이가 잘못했네요. 애시당초 저런 사람이 말로 이해해 먹을 것 같나요? 순이가 말대꾸 엄청 강하게 한 것처럼 적어두셨는데 그냥 평범한 대답으로 느껴져요. 크크크 저런 사람 상대하려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안 생긴다. 네 아들이 고자다. 네가 돈을 줘야 애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강하고 직설적이게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에휴 너무 착해서 속상하네요. 연 끄는 거 맞긴 맞죠? 베풀. 남편 모질이 같네. 시모가 입으로 똥을 싸는데 대꾸 안 하는 건 동조하는 거지. 베풀. 그런 인성 쓰레기들은 안 보고 살아야 당하는 사람이 살아요. 저희 시모도 자식들한테는 못하고 안 할 소리 행동 저한테 했었는데 1년째 나중에 우리랑 산다는 소리에 열받아서 터트리고 말했더니 내가 그랬니? 기억을 진짜 못하는 건지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이러고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후 2개월 있다가 연 끊었습니다. 4년째 안 봤어도 당했던 거 생각나서 열받지만 새로 당한 일은 없으니 그나마 살 것 같아요. 베풀. 연 끊을 때 끊더라도 남편 무정자증이라고 시모한테 하자 있는 새끼 낳았다고 욕이나 해주고 연 끊어요. 과연 남편이 이번에도 가만히 입 닫고 있을지 궁금하네. 베풀. 저런 쓸데없는 인간하고 감정 소모하고 시간 낭비하려고 대학까지 나왔나 참 열심히도 받아주시네. 월급 주는 직장 상사도 아닌데. 뭘 저리 눈치 보고 잘못한 것처럼 쩔쩔맬까. 자존감이 낮은 편인가 봐요.